하공진입니다. 공을 탈출시키러 왔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하공진의 목숨을 건 활약으로 고려는 거란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공진은 거란의 속사정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의 거란은 고려를 침공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해 마치 고려를 침공할 것처럼 꾸며서 흥화진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고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은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란을 탈출해서 고려의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그게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려를 속이기 위해서 선발대를 압록강 근처로 보내는 계략까지 쓰고 있었잖아요. 거란의 속사정을 빠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성상폐하께 전하시오. 거란은 지금 하공진의 도움으로 압록강 근처까지 달려온 김은부는 거란의 추격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추격대에 붙잡혀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편지를 묶은 화살을 쏘아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거란이 반란을 진압하느라 고려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겠죠. 거란군이 황급히 형부시랑의 입을 틀어막으며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서북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거란군이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서신을 쏘아보냈습니다. 김은부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정보 덕분에 고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은부가 아니었더라도 고려는 흥화진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하,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흥화진을 내어준다고 하여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사옵니다. 평화는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옵니다. 적국의 자비에 의지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평화이옵니다. 강감찬은 거란 사신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간곡히 청하고 있었는데요. 강감찬은 현종에게 거란 사신의 행태가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종의 마음을 돌린 건 강감찬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결정적 한마디였어요. 거란의 사신은 들으시오. 흥화진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소. 흥화진은 단지 하나의 성이 아니오. 우리 고려에게 흥화진은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친 항전의 표상이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기상이오. 흥화진을 내어달라는 말은 고려를 내어달라는 말이오. 허니 돌아가서 귀국의 황제께 분명히 전하시오. 고려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흥화진은 절대로 거란의 땅이 되지 않을 거요. 서슬퍼런 현종의 말에 거란 사신은 대군이 몰려오는데 두렵지 않느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흥화진을 내놓지 않으면 고려와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말을 하는 거란 사신을 보며 현종의 머릿속에는 그 전날 강감찬이 했던 말이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전하, 예로부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란이 정말 전쟁 준비를 끝마쳤다면 고려로 밀고 들어오면 그만이옵니다. 지난 전쟁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강조가 자기 목을 내어놓는다고 했는데도 거란 사신은 답을 하지 않고 돌아갔사옵니다. 그리고 결국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사옵니다. 헌데 이번에는 협상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굴고 있사옵니다. 거란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말은 개가 짖는 소리나 다름없는 협박이옵니다. 지저대는 개는 결코 물지 않고 정말 물고자 하는 개는 짖지 않고 있다가 벼락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강감찬의 충언을 들은 현종은 거란의 허장성세에 속지 않을 수 있었고 거란의 침공에 대한 대비를 침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부가 전해온 서신까지 확인하자 거란이 원래 고려를 침공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란을 진압하러 간 거란군은 분명히 고려로 밀고 들어왔을 거라는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감찬을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을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임명할 테니 경이 동북면으로 가주시오.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강감찬이 드디어 동북면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때 현종의 결정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거란이 대군을 몰고 오는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고려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선에 강감찬을 보내면서 국경의 안정을 꾀했던 건데 덕분에 강감찬이 거란의 3차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부를 탈출시키려 했던 하공진은 결국 야율용서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소배압이 이미 하공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어찌어찌 김은부를 탈출시키려는 시도를 해서 고려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하공진은 결국 거란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고 끝까지 거란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야율용서가 집까지 마련해주면서 대접했지만 하공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공진은 절개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했고
하공진이 목숨을 바친 덕분에 고려가 전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